올해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 3대장, 그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아름답다는 소피텔 서울이 드디어 오픈을 하였습니다. 프랑스로 여행을 간 것 같다는 소피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예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무엇일지 오늘 또 떠남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호수 전망을 가지고 있는 잠실, 그곳에 소피텔 앰베서더 서울 호텔앤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등장했습니다. 전세계 110여 개 국가의 5,100여 개 호텔을 운영 중인 프랑스의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가 소피텔인데요. 특히 소피텔은 Live the French Way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을 만큼 프랑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그에 맞는 디자인과 음식, 문화를 제공한 호텔입니다. 잠실역에서 약 300m 거리, 송파구청 뒤편의 KT 송파빌딩 호텔동에 위치한 소피텔은 KT의 자회사 KT 이스테이트가 소유한 호텔인데요. KT는 기존 전화국이 있던 부지를 개발해서 현재 총 4개의 호텔을 오픈했고 2022년 명동의 르메르디앙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두근두근 호텔로 가볼까요?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포스가 느껴지는 1층 입구엔 직원분들이 직접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1층엔 컨시어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미복과 개량한복을 입은 직원분들이 예약 확인을 도와주셨고요. 옆에는 간단히 앉아있을 공간도 있는데 소피텔의 디자인 철학인 현대적이면서도 시크한 프랑스 감성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소피텔은 호텔과 레지던스의 로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6층 호텔 로비는 생각보다는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앉을만한 공간이 적어 주말에 체크인이 몰리면 꽤나 붐빌 것 같네요. 소피텔은 크게 2종류의 일반 객실과 3종류의 스위트, 총 5종류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객실은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인 럭셔리 레이크와 프레스티지 스위트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럭셔리 레이크 객실은 17층에서 31층에 위치한 기본 객실 럭셔리 중에서도 석촌호수 전망을 가지고 있는 2312호 객실인데요. 37제곱미터 크기로 5성급 호텔 기본 객실 중에서는 살짝 작은 크기입니다. 사실 숫자보다는 딱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공간감이 더 중요한데 확실히 객실이 작다는 느낌입니다. 가로폭이 유독 짧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네요. 하지만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프랑스 감성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덕분에 방 자체는 참 예쁩니다. 바닥에 쉐브론 카펫과 침대 뒤편의 웨인스코팅, 금색 몰딩과 침대 맞은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양까지 자칫 산만할 수도 있지만 객실 내 쓰인 색상이 모두 이질감 없이 통일성이 있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절제되고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럭셔리 레이크 객실의 필살기는 전망입니다. 반짝이는 석촌호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멀리 롯데월드까지 보입니다. 서울의 호수 자체가 귀한데다가 독보적인 마천루 롯데타워 덕분에 정말 특별한 전망이고요. 특히 벚꽃 시즌에 기대가 되죠. 소피텔은 방금 보여드린 서쪽 호수 전망 외에 남쪽 호수 전망도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스위트에서 보이는 남쪽 호수 전망은 석촌호수를 정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롯데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타워가 보이는 서쪽 전망이 더 예쁜 것 같네요. 나머지 동쪽과 북쪽 방향은 아쉬운 전망입니다. 매니피크 객실을 바라보는 동쪽 전망은 KT 송파빌딩의 오피스동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옆 건물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럭셔리 객실을 바라보는 북쪽 방향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고층 빌딩이 가로막고 있어 한강은 드문드문 보입니다. 전망과 관련한 객실 예약 꿀팁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럭셔리 레이크 객실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객실 침대는 더블 사이즈였고요. 에이스 제품의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트리스와 침구 모두 무난했습니다. KT가 소유한 호텔답게 침대 협탁 위에는 기가지니가 있어 객실 컨트롤과 블루투스 스피커 등의 역할을 하네요. 아까 잠깐 보셨던 벽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양 뒤편엔 TV가 숨겨져 있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었는데 저같이 TV 많이 안 보는 분들께는 그냥 TV가 있는 것보다는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창가에는 아담한 테이블도 하나 있는데요. 저기서 배달 음식 먹으면 되겠다 싶으시죠? 하지만 소피텔은 외부 음식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반입 시 33,000원의 정비 비용이 부과됩니다. 레이크 객실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욕실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세면대가 너무 예쁩니다. 각종 욕실용품이 들어있는 작은 서랍장 역시 보석함과 같은 모습이고요. 밝은 세면대와 대조되는 시크한 검은색 문을 열면 욕실이 나타납니다. 확실히 세면대가 빠진 만큼 공간은 다소 협소한데요. 하지만 깔끔한 욕조와 뒤쪽 벽면의 타일, 그리고 동그란 거울과 금색 몰딩까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에 좁다는 생각은 금방 잊게 됩니다.
욕조 왼편에는 샤워실, 오른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 바로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이 개별로 제공되지 않고 대용량 다회용 용기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좀 놀랍긴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바디로션과 비누는 개별로 제공이 되고요. 호텔에서 딥티크, 어메니티를 보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필로시코스 제품이 쓰인 건 처음 봐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미니바는 TV 옆에 위치하고요. 캡슐 커피와 차가 제공되는데 스리랑카 홍차 브랜드 딜마 제품이 제공됩니다. 럭셔리 레이크 객실은 처음 봤을 땐 좁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객실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스위트가 아닌 기본 객실임에도 호텔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빠져드는 객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넓은 객실이 필요하다는 분들을 위해 둘째 날 묵은 2215호 프레스티지 스위트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현관을 지나면 스위트답게 침실과 구분된 거실이 보이는데요. 역시 럭셔리 객실과 궤를 같이 하는 카펫과 벽면 디자인입니다. 대신 TV를 볼 수 있는 소파가 있고 4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탁 테이블도 있습니다. 사실 럭셔리 객실과는 정반대의 첫인상인데 공간은 큰데 좀 휑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안쪽에는 침실이 있는데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채광이 좋은 널찍한 침실이며 역시 TV와 TV 가림판이 있습니다. 침실 옆쪽엔 2칸의 공간이 있는데 앞쪽 공간 양쪽엔 옷장 그리고 접이식 캐리어 거치대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엔 욕실이 있고요. 스위트이지만 역시 세면대는 한 칸입니다. 원형 거울은 없지만 욕조와 뒤쪽 타일 디자인은 럭셔리 레이크와 동일하고요. 안쪽엔 샤워 공간과 화장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구 현관에 보조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 사실 프레스티지 스위트는 스위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요소나 비품 등이 일반 객실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망도 롯데타워가 함께 보이는 럭셔리 레이크 객실이 더 마음에 드네요. 딱 2가지, 미니바의 닭이가 별도로 제공이 된다는 점과 스위트여서 웰컴 레터와 사탕이 제공되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물론 객실이 넓어 훨씬 쾌적한 투숙 경험을 제공하고 32층의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네요. 클럽 라운지 얘기가 나온 김에 보고 가실까요? 호텔의 최고층 32층에 위치한 클럽 밀레짐은 클럽 럭셔리나 클럽 매니피크 또는 스위트 투숙객이 이용 가능한 클럽 라운지입니다. 입구에는 라운지 이용 투숙객들을 위한 전용 컨시어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일반 빨간색 키가 아닌 보라색 카드키를 받게 됩니다. 파리 감성이 느껴지는 멋진 인테리어와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있어 분위기 하나만큼은 어느 5성급 호텔 클럽 라운지에 뒤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호텔에서 가장 높은 32층에 위치하다 보니 전망도 훌륭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되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조식, 올데이 스낵, 애프터눈 티, 이브닝 칵테일로 나뉘는데요. 체크인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애프터눈 티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라운지에 상시 준비되어 있는 과일과 쿠키, 감자칩 외에 디저트 2종류 정도 추가된 게 전부네요. 저녁에 이브닝 칵테일, 즉 해피아워는 주말의 경우 1,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방문한 평일의 경우 세상에나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녁을 안 먹고 갔는데 메뉴에 핫푸드가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브리오슈와 포카치아, 잠봉베르, 미니베이글 등 샌드위치류와 빵 몇 가지, 치즈와 올리브, 견과류, 햄, 과일 등 안주 위주의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모아놓으니 생각보다는 한상이네요. 게다가 테이블마다 별도의 핑거푸드 한 접시와 인당 하나씩 리조또와 타코를 서빙해 주시는데 쌈장과 깻잎, 돼지고기로 만든 매콤한 타코와 리조또가 정말 맛있습니다. 술은 모처럼 샴페인이 제공되는 클럽 라운지인데요. 소피텔에서는 바롱드 로칠드, 브리가 제공됩니다. 화이트, 레드, 로제도 모두 프랑스산 와인이 준비되어 있고 독주도 9종류가 준비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시그니처 칵테일 2종류가 있는데 각각 프렌치 팝의 거장 세르주 갱스브루와 샹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주류에서도 역시 프랑스 감성이 물씬 풍기죠. 결론적으로 이브닝 칵테일은 제공되는 음식과 술을 종류별로 다 먹으니 배는 엄청 불렀습니다. 다만 빵이 입맛에 질리는 임계치가 빨리 오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리 메뉴가 많아도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투숙한다면 클럽 밀레짐은 굳이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라운지 조식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1박은 메인 조식 뷔페, 나머지 1박은 라운지 조식을 먹도록 다 계획을 해놓은 건데 평일에 투숙객이 많지 않아 또다시 라운지 조식이 메인 조식 뷔페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쨌든 화제의 프랑스식 조식 뷔페 6만원짜리 아침 페메종 조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호텔 4층에 위치한 뷔페 팸메종은 석촌호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상쾌한 아침 먹기에 너무나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메이드 또는 가정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팸메종답게 프랑스식 집밥 컨셉의 메뉴가 제공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프랑스식 집밥 컨셉인데 과연 한식 메뉴가 있을 것이냐? 다행히 있습니다. 국 한 종류와 전복죽, 불고기와 삼치구이, 삼겹살구이가 제공되고요. 작은 단지에 담겨있는 젓갈과 장조림, 밑반찬 5종도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집밥 컨셉이니만큼 베이커리가 메인입니다. 크루아상, 데니쉬, 바게트, 쇼콜라틴, 마들렌 등등 빵 종류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의 진심입니다. 밀가루 3종 중에는 우리가 아는 팬케이크 대신 프랑스식 팬케이크인 크레페가 바로바로 구워서 제공되는데 심지어 그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얹어줍니다. 와플 옆에 무화과가 같이 나오는 것도 센스 있었어요. 단백질로는 베이컨과 소시지, 햄, 그리고 아까 보신 한식 고기 메뉴와 생연어, 그리고 탄두리 치킨이 있는데 탄두리 치킨 맛있습니다. 하지만 빵에 베이컨에 이쯤 되면 보기만 해도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먹으면 좋은 메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똠양꿍이 있습니다. 저는 시큼하고 센 진짜 태국 로컬식 똠양꿍을 좋아하는데 팸메종 똠양꿍은 약간 한국화된 맛이고요. 그 옆에 태국식 치킨 커리도 있습니다. 이걸로 느끼함이 안 잡히신다면 누들 코너에 쌀국수와 함께 준비된 마라탕을 드시면 됩니다. 한 그릇 드시면 느끼한 건 금세 잊고 다시 빵을 담아 오실 수 있으니 중간에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잠봉베레도 있고요. 유리병에 담겨 제공되는 착즙 주스도 있습니다. 샐러드는 기본 샐러드 외에 닭가슴살, 타이비프, 문어 샐러드가 있고 6종류의 과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처음 자리에 앉으실 때 주문을 받아 갖다 주는 세미 단품 메뉴도 제공됩니다. 오믈렛과 에그 베네딕트 라따뚜이, 3가지 계란 요리와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한식인 전복 해초 달걀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드실 수 있습니다. 단품 메뉴는 정말 레스토랑에서 시킨 요리같이 예쁘게 플레이팅되어 제공되고요. 다 무난했지만 제 입맛엔 라따뚜이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팸메종을 이용하면서 든 생각은 여기 호불호가 엄청 갈리겠다는 것입니다. 식문화가 프랑스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팸메종도 충실하게 프랑스식 음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한국식 호텔 조식 뷔페, 각양각색의 메뉴가 넘치는 뷔페를 기대하셨다면 실망 중에 실망을 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한식보다 양식을 더 잘 먹는 분들이면 프랑스 여행 가서 조식 먹는 것 같이 기분 내며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만원 내고 먹기엔 좀 아깝고 투숙객은 체크인 전날까지만 사전 예약을 하시면 할인을 받아 44,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는 얘기 엄청 길게 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소피텔에는 팸메종 외에 4개의 시금업장이 있는데요. 먼저 6층 호텔 로비 옆에 있는 로비 라운지 레스파스입니다. 이곳은 무엇보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시계탑이 생각나는 대관람차에 디저트가 담겨 나오는 애프터눈 티세트가 유명한데요. 웨지우드 도자기까지 비주얼만큼은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 디저트 맛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파스 옆에는 초록 정원이 보이는 고메 카페 자댕 디베르가 있는데 초콜릿과 빵이 메인인 베이커리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에 모던 일식 퓨전 레스토랑 미오도 있네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32층의 루프바 라티튜드 32가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너무 힙합니다. 바의 중앙 부분은 어두컴컴하면서 우주 느낌이 나는 럭셔리한 공간이지만 메뉴판은 마블 코믹스 컨셉이고요. 화장실도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칵테일 메뉴가 하나같이 잔도 특이하고 비주얼이 좋았는데요. 5성급 호텔답게 럭셔리하지만 너무 호텔바같이 무거운 느낌이 아닌 트렌드와 위트를 함께 담고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호텔 부대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층에 위치한 수영장입니다. 가장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남서쪽 코너에 위치해 있어 석촌호수가 아주 잘 보이고요. 25m 길이의 수영장은 특유의 바닥 타일과 강렬한 빨간색 벽면, 밤하늘에 별같이 반짝이는 천장 등까지 감성이 넘칩니다. 특이하게 수영장의 창가 쪽은 계단이 있고 얕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노시거나 서서 창가를 배경으로 인증샷 찍기 좋을 것 같고요. 입구에는 어린이 수영장도 있고 야외에는 노천, 월풀도 있습니다. 다만 선베드가 5개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고요. 특히 석촌호수를 바라보는 2개의 선베드는 거의 주택 청약 수준의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벽 쪽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네요. 수영장에 비해 피트니스는 다소 빈약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뷰가 안 좋은 북동쪽 코너에 있으며 공간도 협소하고 기구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은 아쉽네요.
이외에 5층에 키즈 라운지와 비즈니스 코너가 있고요. 로비가 있는 6층의 야외 테라스 공간은 석촌호수 전망이 엄청 좋으니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구에서 객실당 한 대씩 자전거도 빌려주는데 자전거 디자인과 헬멧도 되게 프랑스하죠. 날씨 좋을 때 석촌호수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피텔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올해 오픈한 호텔 중에선 소피텔이 최고다입니다. 지난 5월 역삼에 오픈한 메리어트의 조선 팰리스 럭셔리 컬렉션은 여러 의미에서 소피텔과 비교가 되는 대상인데요. 먼저 둘 다 메리어트와 아코르의 상위급 브랜드이자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프랑스풍 디자인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 팰리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려함을 생각한다면 조선 팰리스가 훨씬 화려합니다. 럭셔리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 작정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피텔은 확실히 힘을 뺀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호텔 디자인도 프렌치 시크를 추구하는 만큼 트렌디하긴 하지만 과하지 않은 절제된 모던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간도 꽉 찬 느낌보다는 여백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팰리스가 근엄한 프랑스의 왕이나 왕비 같은 느낌이면 소피텔은 통통 튀는 장난꾸러기 공주나 왕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대신 소피텔은 힘을 뺀 만큼 남는 에너지를 소피텔이 추구하는 프랑스적 삶을 투숙객이 경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벤트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투숙객들에게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넨다든지 실제 프랑스인 호텔리어가 안내를 도와준다든지 매일 프랑스식 점등 행사 이벤트가 진행된다든지 하는 점은 처음엔 좀 진짜 오글거려도 점차 여기가 진짜 프랑스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과장해서 세뇌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박 3일 투숙을 마치고 나니 정말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제외하고서도 호텔의 아름다운 전망과 객실 인테리어가 너무 제 취향이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호텔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럭셔리 레이크 객실 공간이 좁은 게 아쉽고요. 욕실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젊고 트렌디한 느낌의 호텔이어서 무겁고 진중하고 웅장한 5성급 호텔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개관한 호텔 중에서는 가장 또 떠남이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호텔에 투숙하실 분들을 위해 객실 예약 꿀팁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추천드리는 럭셔리 레이크 객실의 경우 17층부터 31층까지의 1호에서 13호 라인에 위치하는데 호텔 서쪽 방향 일부가 롯데월드몰과 겹쳐 전망을 방해합니다. 전망뿐만 아니고 롯데월드몰 천장에 있는 환풍기 가동 소리 때문에 낮에는 크진 않아도 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확보하고 환풍기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럭셔리 레이크 객실은 무조건 높은 층이면서 석촌호수와 가까운 12호나 13호 라인 객실로 배정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침대 타입을 킹이 아닌 트윈 객실로 예약하시면 앞쪽 라인에 객실로 배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 고층을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25층에서 31층에 위치한 클럽 럭셔리 객실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객실료가 더 비싸고 침대도 킹베드만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피텔이 전층을 오픈한 것이 아니고 26층까지만 오픈을 해서 현재 시점 기준 클럽 럭셔리 객실로 예약하셔도 27층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럭셔리 레이크 객실과 클럽 레이크 객실은 짝수와 홀수 라인의 침대 머리 부분이 반대 방향이어서 누워서 석촌호수를 보고 싶으시다면 짝수 객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즉 제가 묵은 12호 라인이 전망과 침대 방향면에서 베스트겠죠. 투숙 인원이 3명 이상이어서 간이 침대가 필요하시다면 더 넓은 매니피크로 예약을 하셔야 하고 대신 전망은 깔끔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넓은 객실의 전망까지 포기 못하시겠다면 프레스티지 스위트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프레스티지 스위트는 15, 16, 17호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 생각보다 소피텔 건물이 석촌호수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17호 라인의 경우 석촌호수보다 오히려 시티뷰에 가깝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는 석촌호수가 가장 잘 보이는 15호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석촌호수와 가까우면서 남쪽과 서쪽 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코너 객실 오페라 스위트가 인테리어와 전망면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